내가 이번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중국어를 만 14년 공부했고 현재 15년 차고 있는데 일본어를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말하면 우리 세대가 더 그렇지만은 제가 일상 훌륭했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애용하고 그렇게 살았던 세대입니다. 으로 말하면 후지필름, 코닥 필름, 자동차도 토요타도 있고 오토바이 같은 혼다도 있고 그리고 소니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애용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국산품이 따라가지 못했던 그 기술력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 사용했던 세대인데 그때조차도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기도 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별로 그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제 일본 역사 소설이나 이런 것도 다 탐독했습니다. 물론 제 취미가 독서이니까 탐독했지 그 일본어에 대해서 크게 무슨 배울 게 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일본의 문학 작품들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특히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빈점이라든지 양치는 언덕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잔잔한 그런 또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와닿는 데도 있고 해서 애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가와데 아스나리라든가 설국 또 기타 등등 많이 좋아했는데 그리고 역사서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나라의 이제 대망이라고 소개됐죠. 그것은 누구냐 한 20권짜리로 된 엄청난 대화물인데 그걸 전부 탐독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일본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의 대화물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상무정신, 우리는 이제 문덕정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문을 숭상한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상무정신, 무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남성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대부분 박정희 시대 때는 그랬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마지막 승자고요. 먼저 안 읽으신 분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중국 삼국지연이 소설 삼국지죠. 수많은 인물들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유비, 조조, 선권, 삼국 지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몽이라든가 주유라든가 사마이가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의 마지막 승자는 누구냐면 가장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가 사마이이기 때문에 사마이가 승자다, 최후에 웃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본의 그 대하 소설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삼국지로 말하면 사마이 같은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삼국지로 말하면 조조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원래 이제 조조도 후발주자고 더 먼저 터주던 원소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에도 이제 천민 출신, 빈농 출신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수하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입안의 혀처럼 충성한 덕에 천하대권을 이어받았는데 그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그야말로 그 일본 센코쿠 영웅인데 오다 노부나가가 먼저 경쟁자가 다케다 신겐인데 그러니까 다케다 신겐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폰도 그런 검객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다 노부나가는 최초로 조총을 사용한 다이묘란 말은 영주죠. 센코쿠 영주인데 그 다케다 신겐을 첫 부순 게 이제 그 조총의 이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검보다는 그 조총이 당연히 전투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케다 신겐이 깨진 거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의 실력자가 됐고 사실상의 천하 통일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아케치 미쓰히데한테 암살당함으로써 그리고 후계자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이 그림은 뭐가 똑같으냐면은 아케치 미쓰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한 것은 마치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 천하매군과 그렇다고 그래요. 사이도. 매형을 이제 죽인 것이 되나요? 그때 아케치 미쓰히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김재규죠. 누가 처형을 했냐면은 처형이라니까 공적으로 한 같은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내서 암살해버렸는데 그걸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암살했는데 역사는 그런 그림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를 죽인 사람이 너무 언론이 그 브루투스 아닙니까? 마크스 브루투스인데 브루투스인데 카이사르를 암살했지 않습니까? 23개나 찔러서 그 브루투스를 처벌한 이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됐던 옥타디아누스가 이제 처벌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두환이가 김정일 처벌한 건 모양이 비슷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케치 미쓰히데를 처벌한 건 모양이 비슷하죠. 그런 것은 중국에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신정권도 그래요. 무신정권도 정중부나 그러니까 이의방하고 이고가 중랑장들 장교급이라면 정중부는 장군이었거든요. 세니 무신난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중랑장이었던 이고나 이의방의 실력자였어요. 정중부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박정희가 쿠데타 할 때 장도영 참모총장을
모신 것처럼. 그건 이제 전두환이도에 저기 처음에 이렇게 모셨었잖아요. 나중에는 쳤지만은. 이제 이방이가 계급이니까 없애버리고 그 이왕을 제가 그러니까 정중부고 그 정중부 늙은 장군을 나중에 이제 없앤이가 젊은 경대성 아닙니까? 마치 전두환이가 정승화 치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케치미 스테이를 없애고 실력자가 됐는데 그야말로 천하 통일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오다 노부나가 통일한 것을 승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하를 다 통일하면 전력이 남잖아요. 사무라이들은 계속 싸워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야 써먹었대는데 일본을 다 통일할 수 있는 전쟁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으킨 게 임진왜란, 임진전쟁이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정벌, 대륙, 명나라 정벌 이렇게 네 명분을 세워가지고 했던 게 임진왜란이고 임진왜란 정유전한 7년 전이 끝난 것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일본군들이 이제 철수를 해서 임진왜란이 정유전한까지 끝났던 것이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이제 뭔가 승계를 했으나 그때 이미 이제 그 도쿠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빈자리를 말하자면 가장 실력자니까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가 약간 섭정하듯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없애버리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일본 천하를 다 접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에도 막부, 에도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도쿄인데 그때까지 오사카에 있었는데 그걸 에도로 옮긴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가 그 본거지였는데 그것도 말하면은 마치 전두환이가 나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밑에는 장서동이나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뭐 죽어도 뭐 노태우한테 바통을 줄 생각은 눈꼽만도 없었지만은 뒤에서 웅스럽게 조용히 그 노리고 있던 노태우가